지난 시간 누적입니다, 여러분. 12월 28일에 봤던 누적. 풀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이거 여러분 왜 틀렸냐면 이렇게 다 써서 틀렸어요. 이거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서 틀렸어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x 곱하기 x 플러스 5로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틀리게 이건 틀리게 해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 알겠어. 자, 보겠습니다. 치환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1번 4번 묶어주고 2번 3번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랑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한 거에서 24 빼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5x를 내가 뭐 a예요 t예요 치환해주면 t 더하기 4와 t 플러스 6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10t로 끝낼게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t 곱하기 t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5x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x 플러스 5를 나눠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항상 그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거 할 때마다 문제로 내는데 다들 틀려요. 다들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 맞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다음부터 안 틀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3번은 딱 보니까 곱하기 10 해야겠죠? 그쵸?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근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4 두근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의 합이라 그랬기 때문에 1, 2, 3만 더해야 돼요. 4이라 그랬으니까 4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그쵸? 답은 6이에요. 나와주면 끝인 거네요. 그치? 윤호야, 좋은 말로 할 때 집중해서 수업 잘 들으세요. 알겠니? 자, 식을 봤어. 뭘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자, 지금 항이 6개나 돼요. 문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3개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형태야. 근데 B가 마이너스여가지고 A를 그 앞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 말이 나와야 돼요, 청룡. 얘는 지금 A에 대한 3차, B에 대해서 3차, 근데 C에 대해서는 2차식인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3차식보단 2차식이 쉽다고, 그치? 자, 그러면 얘는요, C제곱, C에 대한 2차항의 개수는 요거니까 A-B 묶어야 될 거고요. C에 대한 1차항은 여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여기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A-B랑 A 플러스 B로 한 번에 날려버릴게요. 마지막에 오는 건 뒤에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제는 C에 대한 2차항, C에 대한 1차항, C에 대한 상수항이 와야 되는데 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나왔거든요. 그쵸?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요. 이거 3차 3차인데? 인수분해 뭐 되죠, 여러분?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B 플러스 B제곱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공통인수 확인되셨죠? 이제는 묶어봅시다. A-B를 앞으로 꺼내면 제일 앞 덩어리에서는 C제곱 마이너스 뒤 이 덩어리에서는 C 곱하기 A 더하기 B 와야 되고요. 마지막 덩어리에서는 뭐 나와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나와요. 그쵸? 그리고서는 중괄호를 닫아줘야 되는 걸 거고 요 뒤에 중괄호 덩어리를 보시면 전개했을 때 C제곱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얘 인수분해 또 되나요? C제곱이랑 B제곱이 마이너스. 이거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끝이에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 뺄셈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 뭐 식을 더 변형을 할 수 있는 건데 인수분해는 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답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 2분의 1에 중괄호 안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얘는 인수분해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인수분해는 아니에요. 인수분해는 어떻게? 다항식의 곱으로 다항식 또는 단항식의 곱으로만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식에 대한 변형인 거지 똑같은 식인 건 맞지만 인수분해를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건 아니다 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4번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할 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어? 일단 상수항 먼저 넘겨야 되고요. 는 마이너스 1 해놓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인 게 편하다?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편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플러스 1, 우변에도 플러스 1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2분의 1인 거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변형시키려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다 나와주면 끝이에요.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니까 합쳐놓으면 0 나오겠죠. 그쵸? 집중하세요. 자,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2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두 개예요. 보통. 근데 얘는 중근이다라는 건 생각해야 되는 게 판별식이 0인 거. 그쵸?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뭐인 거 이제?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것도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2mx는 마이너스 4m 하고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치. 반 갈라서 제곱한다고 마이너스 m의 제곱인 m제곱 반 갈라야 돼. 자, 좌변에만 m제곱 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 m제곱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쵸? 자, 그래서 x-m의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4m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자, 다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죠. 판별식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판별식은 어떻게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쵸? 자,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1창에서 마이너스 2m 4m 써놓고 그 다음엔 b제곱 4m 제곱에서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한 거의 4배인 16m을 빼는 거야. 그쵸? 얘가 0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4m으로 묶으면 m-4는 0이니까 따라서 m은 0이거나 m은 4인 거고 문제에서는 m의 값 중에 큰 값이 따라서 얘만 챙겨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m은 4라는 것이 이 4라는 값이 얘의 한 근일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라는 값이 여기에 x자리에 대입되어서 는 0을 성립시키는 게 2차 방정식의 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m은 4다를 대입하면 32-28-a가 0이에요. 따라서 a는 4예요.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가 4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한 근을 구해달래요. a는 4인 걸 완성시켰고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진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는 0이거든요. 그쵸? 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이게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제 2x와 플러스 1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까다롭죠? 그쵸? 까다롭죠? 원은 이 정도 문제 괜찮나요? 타영이 괜찮으세요? 정현이 문제 이해 완벽하게 됐어요? 윤이 괜찮아요? 지용이 어때? 괜찮았어요. 좋아요. 유민이? 윤호 문제 이해 잘 됐어요? 대답하세요. 끄덕거리지 말고. 자, 두 근 중에 큰 근은 얘의 근이래요. 그럼 일단 작은 근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x-3에 x 플러스 1은 0이에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에요. 그러면 요식 1번식이라고 요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건 큰 근이었으니까 x는 3을 대입해야 된다라는 소리네. 그치? 대입해보면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니까 a는 2예요가 나오는 거네요. 잘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이 두 번째 식에서는 우리는 작은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을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에서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3b 마이너스 6은 0이다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4b는 2에 마이너스 4니까 4b는 4인가요? 그럼 b는 1 나오는 거네요. a, b의 값은 2예요. 끝나는 거네요. 그치? 방정식의 한 근이다 라는 건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는 0을 성립시켜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1차 방정식 할 때도 이미 많이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치? 자, 6번 이런 문제를 해석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그 x y절편도 0보다 크고 기울기도 0보다 큰 거네요. 그쵸?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사사분면인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y절편이 2인 건 해결이 됐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 a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위에 2a-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있다라는 건 뭐 해야 돼 이제? 마이너스 a제곱 여기를 플러스 4가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고 x좌표를 x에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식을 써봅시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는요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네요. 1, 3과 1, 2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곱해서 마이너스 3, 2가 되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1까지 나오네요. 그럼 인수분해는 뭘로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1과 3a 플러스 2는 0이다. 그쵸? 자, 그 중에서 우리는 a는 1입니다 또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가 나오지만 얘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쵸? 상수 a 값은 1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8번 문제 여러분 너무 힘들게 풀어서 선생님이 풀이과정 보면서 거의 눈물을 흘렸는데 치환을 해야 됩니다. 치환을. 6분의 x-3이라는 거를 t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2t제곱 마이너스 3t는 1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t죠.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2t 만들어 놓고 따라서 2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2는 0인 거고 인수분해가 아마 될 것 같아요. 1, 2 만들어 놓고 4, 3 하면 곱해서 12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8 만들고 3에서 합쳐서 마이너스 15를 만들어 준다면 t-4는 t-4 곱하기 2t 플러스 3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에서 근 중 작은 근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t는 4다 또는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즉 6분의 x 마이너스 3이 4던가 6분의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던가. 따라서 여기서는 t가 몇이 나오는 거니? 6분의 x는 7이에요. x는 40이에요. 아마 이게 큰 근인 것 같죠? 그쵸? 작은 근 여기서 따져야 될 것 같네요. 6분의 x는 2분의 3이에요 나오고 x는 어떻게 돼요? 9예요 나와주면 되겠네. 맞죠? 계산 틀린 거 없죠? 자, 다시 한번 작은 근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다 라는 건 x 대신에 9를 대입했을 때 는 0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81 마이너스 69 54 마이너스 9k 플러스 9는 0이네요. 그쵸? 이거 다 9로 나눠 떨어지는 것 같은데 9 빼기 6 빼기 k 플러스 1 따라서 k는 몇이에요? 4.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괜찮나요? 자, 여러분 쭉 문제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난이도가 어땠나. 1번은 그래요. 여러분 다 잘하셨는데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겠죠? 얘는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연수를 구하라가 아니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문제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고, 그냥 근의 합 다 구해서 틀리면 안 되고 자연수의 합인 거 생각해야 돼요. 6인 거 써야 되고요. 2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것도 왠지 막 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시간이 더 끌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보고서 이건 안 되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4번은 쉽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이 5번부터는 사실 한 번 이용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용해야 되는 거고, 뭐 이것 중에서 큰 거 찾아서 대입을 해서 또 0인 거, 그리고 5번은 한 근일 때 A 값을 구해요가 아니고 나머지 또 한 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 두 단계, 세 단계 나가야 돼서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그쵸? 7번은 사실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의 근이 얘의 근이다니까 대입을 했을 때 는 0을 성립시킬 수 있다만 되면 이제는 그냥 1차 방정식 간단한 풀이가 되는 거죠. 그치? 6번도 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왜냐? 이 내용을 보고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되면은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해석해서 문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다. 또는 반대로 표현하면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똑같은 말인 거. 그러면 x 자리에 x 좌표값, y 자리에 y 좌표값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오케이. 8번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 다시 한번 근이라고 했을 때는 는 0을 성립시켜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누적 시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누적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영상 하나로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자, 정현아 1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건 알파랑 베타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알파가 대입되면 는 0이 성립된다는 거거든.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얘가 3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는 또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2 빼기 3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2 빼기 2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거예요. 얘들아 이걸 봐야 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었어? 월요일 날 그 그래. 원장님이 저를 그래. 그래.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요. 자, 중근을 가지도록 한대요. 저그 판별식 써서 판별식이 0이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에요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 자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3을 제곱하는 거고 2m 플러스 3의 4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제곱하면 그냥 m 플러스 3이겠죠? 제곱. 그래서 1 곱하기 2m 플러스 3의 4배, 즉 빼기 4 곱하기 2m 플러스 3 이렇게 오면 되는 거네요. 는 0이라는 식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2, 즉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 m-3과 m 플러스 1로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1 또는 m은 3 값이 모두 구해진 거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실수 m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당연히 모든 실수,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실수 m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마이너스 1과 3 더해서 2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거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BAT 정리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풀면 m 값이 2개 나올 거고 m 값을 2개를 구해서 합치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아 여기서는 m의 합이 m값이 2개가 나올 거고 m은 당연히 합치면 2가 되겠구나가 근각에서와의 관계에 의해서 나와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주 나올 거예요. 자, 2번 문제가 풀이 과정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틀리신 분들 있었고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요? 네. x 대신에 2 루트 2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하고 m 곱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리수 상등의 개념을 이용하신 거 훌륭했는데요. 2분의 그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근해 공식에 대입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쵸?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뭐였냐면 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에 만약에 뭐 A는 당연히 0이 아닌 거고 A와 B와 C가 유리수라면 유리계수 방정식이라면 우리 뭐 배웠어요 여기서? 아이고 어디 갔어? 그렇지. 그걸 이름을 켤레근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2a분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x는 2a분의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요. 그쵸? 자 뭐라고 지금 ABC는 유리수일 때 여기 유리수야. 무리수 파트가 나올 수 있는 건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빼기 어쩌고 저쩌고 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한근이 이거일 때 나머지 한근은 뭐여야 돼? 아니죠. 알파가 2루트 2 마이너스 3일 때 지금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무리수 파트가 플러스고 무리수 파트가 마이너스야.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뭐다? 마이너스 2루트. 그렇죠.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다.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풀기를 원했어요. 오케이?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2차 방정식인데 2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은 0이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일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 1이겠죠? 두 개 곱하면 1 나오는 건 맞고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6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이라고. 따라서 m은 6이에요. 이렇게 풀면 얼마나 쉽게요. 알겠나요? 오늘 누적 시험 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잘냈다 하면서. 저 a제곱으로 묶어서 그쵸? 자 여기서는 a제곱을 묶어주면 뭐가 나와요? a 곱하기 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인데요. 맞죠? 근데 우리는 3A 아니에요? 마이너스 3A. 3알파. 마이너스 3알파. 그치? 3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예요, 베타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2이다. 따라서 이 식이 그렇지. 얘는 2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예요. 그 합이랑 곱이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나와야 돼요. 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6 빼기 2, 4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2알파다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괜찮습니다. 그쵸. 어쨌든 똑같이 2알파가 나오겠죠.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요 식에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2다 만들 수 있는 거 괜찮죠? 양변에다 똑같이 알파를 곱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도 알파를 곱하고 여기에도 알파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2알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5번은 그럼요. 문제 읽어보고 생각나는 걸 대답해보세요. 좋아요. 이게 지금 A와 B 2차항의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그리고 2차항의 개수는 1이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유리개수 2차 방정식인 걸 생각을 해야 돼. 맞지? 그러면 얘의 한근을 알파가 2-루트 3일 때 다른 한근 베타는 뭐가 된다? 2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유리수 AB라는 말을 꼭 찾으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꼭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서 문제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거 1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B다. 합치면 몇이에요? 4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인 거. 알파 곱하기 베타.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면 1인 거죠. B는 1인 거죠. 따라서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두 근의 차의 제곱. 알파에서 베타를 뺀 상태에서 제곱을 한 걸 구해줘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3알파 그렇죠. 자,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해놓은 알파 베타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인 게 되는 거고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두 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것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것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주기 위해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알파 베타를 4번 빼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1 플러스 16이 되고 17이에요. 나와줘야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 풀이를 하실 때. 알겠습니까? 자, 7번 문제는 정답자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7번 문제의 최악의 풀이는 뭘까요? 1번 대입해보고 2번 대입해보고 3번 대입해보고 4번 대입해보고 큰일 납니다. 알겠죠? 저 하나뿐 큰일 나요. 40분 다 근데 쉽게 찾는 건 뭐 마이너스 1이나 1 먼저 대입해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뭐 안 되면 요령 피워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풀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틀려요. 그렇게 해도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지훈아. 알겠죠? 잘했어요. 근데 혹시나 숙제를 할 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누적 시험 때 그래. 뭐 알겠어. 근데 사실 누적 시험 때도 올바른 풀이 과정을 보고 풀이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우리는 루트 2-1이라는 숫자를 보고 반갑게 루트 2 플러스 1로 맞이해 줘야 돼요. 왜? 1이 되지. 그러면 뭐가 돼? 2차 방정식인데 우리한테 너무 편한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한번 귀찮지만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식 전체에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지만 0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도 루트 2 플러스 1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루트 2 플러스 1 곱해줘야 되고 여기 이렇게 붙는 게 아니네. 플러스 2에도 루트 2 플러스 1이 붙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x 제곱인 거죠, 그쵸? 자, 루트 2 플러스 1은 완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에다가 그렇지, 곱한 거의 2배에 이게 2 루트 2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따라서 빼기, 연결 빼기인 거 잘 챙기면서
3 플러스 2 루트 2 x 그 다음에는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인 거 그쵸? 2 아니에요? 플러스 2예요. 좋아요. 자, 좋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풀 건데? 이제 어떻게 풀 건데? 얘들아, 개수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인데 얘를 근해 공식을 쓸 생각을 하면 아찔하죠, 그쵸? 풀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이게 인수분해가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뭐랑? x제곱의 개수인 1, 1과 이렇게 곱하면 루트 2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2 나와서 뭐가 만들어져요? 2 루트 2 플러스 3. 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근데 저게 둘 곱. 여러분 그래서 곱셈을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2 루트 2 플러스 2와 1로 만들어주면 이러면 곱해서 여기가 2 루트 2 플러스 2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그대로 합쳐버리면 2 루트 2 플러스 3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의 음수 형태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요렇게 붙여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뭐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x 마이너스. 그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는 0이기 때문에 한근은 x는 1 또는 한근은 어떻게? 2 루트 2 플러스 2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답은 3번 나와줘요. 오케이, 좋아요. 꼭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켤레를 곱해서 개수를 이거 허수란다. 무리수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만약에 이게 뭐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해서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서 개수가 2가 나오더라도 쉬운 형태로 풀 수 있어요. 알겠나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거 인수분해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근해 공식 아니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여기다 개수 아까 지훈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1 넣었더니 성립하는 거 찾았다 그랬지, 그치? 해봐 이제. 1 빼기 3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 2 지금 2 0. 아니에요? 계속 이러네 이거. 더하기 2는 0인 게 성립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2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x일 거고 마이너스 1과 여기가 곱해져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야겠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는 0이니까 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6번에서 뭐래요? 중근을 갖는데요. 근데 조건이 관계요. 자, 6번 중근을 갖는데 근데 어떻게? 관계없이. 실수 m값에 관계없이 뭐래요? 항상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다를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왜 나온 거야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집중해. m에 대해서 항등식. 그렇지, m에 대한 항등식인 걸 생각을 해야죠.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보자. 여러분 개수가 이렇게 복잡할 때 이 판별식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a예요. 그쵸? 여기에는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 뭐 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개수가 여러분 이렇게 짝수가 나와 있을 때는요, 앞에 부분을 꼭 따로 생각을 해주세요. 숫자 부분을 따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4 곱하기 m 플러스 a의 제곱이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0인 거야, 그치? 그러면 4, 4를 약분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숫자가 씌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민이 이해 잘 돼요? 자, 그럼 m제곱 더하기 2ma 플러스 a제곱에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소거되고 2ma 마이너스 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인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항등식으로. 그치? 자, px는 q다라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항등식일 조건은 뭐였어요? P는 0. p는 0, q는 0일 때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이고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이 상태에서 m에 대한 항등식이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M이 몇 0이어도 되는. m은 몇이다 만들어 놓고 아. 는영을 사용해야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이거부터 스토리가 흘러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개념이 탄탄하게 쌓여 있으면 이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될 거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올바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저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m에 대한 1차식을 만들었을 때 m으로 묶으면 2a 빼기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고, 는 0이어야 되고 여기도 는 0이어야 되니까 a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b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4분의 3이죠? 맞습니까? 네, 9. 그럼 답은 9예요. 나와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답 맞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알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알겠죠? 필요한 개념들이 많아요. 뒤에서 훌쩍이고 있네요. 앞에 감기에 올려가지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요. 그쵸?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의 두근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얘의 두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래.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 걸 알아요? 3인 걸 알고 알파 베타는 몇인 걸 알아요? 1. 1인 걸 알아요.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서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는 0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x 대신에 베타가 들어가면 는 0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 말인즉슨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알파와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얘를 똑같이 전개를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야. 이게 근각계수와의 관계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거고, 그쵸? 3이 나온다라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맞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나온다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이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는 0이 얘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앞에 더 쓸데없는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근의 합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x제곱에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x, 그리고 상수항에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는 0이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를 만들어내고 상수항의 개수를 만들어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계획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계획이 이해가 됐어요? 유인이 잘 됐어요? 지용이 잘 됐어요? 네. 문제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사실 문제들 다 고등에서 다 긁어온 거예요. 진짜로. 중3에서는 이런 문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심한 문제 당연히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네. 뭘 이용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밑에다 한 번 더 써야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인 것 그리고 알파 베타가 1인 걸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럼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를 계산하는 방법은 뭘까? 통분이겠죠. 아, 훌륭합니다.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알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아, 좋아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분자에는 요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좋아요. 자, 이거는 값 구할 수 있는 거네요. 구해볼까요? 알파 베타는 1이래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플러스 3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1 됐네요. 그쵸? 요거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어요. 자, 여기 하겠습니다.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라고 했으면 분모는 똑같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나올 거고 분자는 알파 베타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분모는 몇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똑같을 거고요. 분자는 1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아니죠. 플러스 x죠. 마이너스 1은 0인 거죠. 자, 왜 그래요? 자,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알파 베타는 그대로 부호 변동 없이 a분의 c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플러스 1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해해? 네. 이해해? 확실히 해? 유민 이해해? 오케이. 그래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다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겠어? 이제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개수까지 그대로 마이너스 1로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근각에서의 관계 여러분 처음에 초반에 헷갈릴 때는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공부했어요. 헷갈릴 때는 그냥 헷갈릴 때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이거를 썼어요. 저도 맨날 했어요. 항상 그냥 쓰면서 했어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계속 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누적 시험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시험도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1번은 푸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푸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중근을 갖는 실수 m의 값을 구해라고 했을 때 판별식 만들어서 판별식은 0이다.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실수 m 값의 모든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서 끝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켤레근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왜 켤레근을 쓸 수 있어? 실수 m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한 근이 2루트 2 마이너스 3일 때 다른 한 근이 2루트 2 플러스 3이다. 근데 실수라고 했는데 벌써 아니네.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여러분, 자, 켤레근은 이게 아니에요. 켤레근은 무리수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무리수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번 문제 좀 다시 봐야겠는데. 자, 얘는 어떻게? 요거 인수분해해서 이 모양을 활용할 수 있는 거 1번이랑 사실 좀 비슷한 문제였어요. 맞죠?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대입을 했을 때
똑같이 성립한다. 는형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쵸? 자, 여기서는 유리수라고 나왔을 때 2-루트3이니까 다른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거, 켈레근에 대한 정보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 인수분해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긴 하지만 우리는 개수가 무리수일 때, 특히 2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 어떤 개념으로 켤레를 곱해줘서 유리수의 개념으로 유리수로 바꿔서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6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서 m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8번 문제는 진짜 어렵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두 단계예요. 이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 알파 베타가 1인 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 문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2번 문제는 선생님 지금 풀이를 잘못해 준 것 같은데요. 아닌데 베타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집에서 누적 재풀이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재풀이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